사회, 환경, 그다음에 이 평판 부분에서 좀 좋은 점수를 모두 받았던 공기업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최근에 좀 이 사회에 참 신드롬까지 비춰졌던 이 정치 얘기 조금 하겠습니다. 네. 이 이른바 기존 정당들의 그 오랫동안의 그 있던 그 구조화됐던 정치 행위에서 네. 이 시민사회 또는 개인들의 이 어떤 관여 네. 이런 것들이 지금 막 혼재해 있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. 이런 것과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공정사회와 어떤 연결이 되겠습니까? 과거에는 요즘 우리가 한 20년 전에 우리가 아주 한국 사회에서도 베스트셀러였던 세계화의 덫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은 네. 80대 20의 사회라고 많이 했습니다. 20%의 소수가 80%의 모든 소득이나 재산을 갖고 한다.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얘기는 아닙니다만 유럽에서 나왔던 얘기들입니다. 네. 근데 최근 며칠 동안 뉴욕을 중심으로 미국 전역에서 이제 그 상당히 그 시위, 불만들 표출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뉴스로 보지 않습니까? 굉장히 흥미로운 구호는 99%대 1%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. 네. 한 20년 전에는 80대 20이었는데 예. 지금은 99대 1이라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좀 놀라는 네. 이런 이제 요구사항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거는 꼭 한국 문제만은 아니고 전 세계가 좀 고민하는 공정의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를 우리 그 이제 정당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진보와 보수 양당 구조 뭐 이런 대목에서 본다 그런다면은 한번 좀 새롭게 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 것 같아요.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예컨대 보수나 진보의 전통적인 모습은 오늘날 현대인의 가치관하고 상당히 좀 거리감이 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네. 예를 들어서 보수의 경우 국가가 관여하는 복지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. 복지를 늘려야 된다라는 게 요새 보수적 지향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요구사항입니다. 엄격하게 보면 전통적인 보수에서는 그런 주장을 하면 안 되는 거죠. 그다음에 진보 같은 경우도 한국 같은 경우는 진보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지금 이 시점에서 한미 동맹의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세요. 전통적인 진보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한미 동맹 강화는 진보가 택해야 될 방법이 아니거든요. 네. 다시 말씀드려서 전통적인 이 진보나 보수라는 이분법적 구도 속에서의 이 패러다임하고 일반 현대인이 생각하고 있는 진보와 보수에는 상당히 유연한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상당히 그걸 불편해하고 어떻게 보면 좀 디커플링 현상이 네. 부정합 현상이 여러 군데 나타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당 정치로부터 일정한 이제 거리감을 이제 두게 되는 네. 뭐 이런 현상도 우리가 하고 또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정당 정치가 실종됐다는 얘기는 뭐 어제 오늘은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이제 이 공정의 문제와도 관련됩니다만은 그것을 해법으로 이 무슨 이 소셜 네트워크에 의한 어떤 접속의 정당 또 유권자 정당 아니면은 광범위한 시민에 기반한 정당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네. 네, 이제 끝으로 공정한 사회에 대해서 아까 그 문제에도 나왔습니다만 네. 이제 국민들의 인식, 네. 국민들의 자발적인 어떤 깨달음 이게 매우 중요한 인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네.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국민들에게 좀 한 말씀 이렇게 조언하신다면. 공정한 사회 실현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려운 결코 만만한 과제는 아닙니다. 예. 우리가 정책 한두 가지 바꿨다 그래서 공정한 사회 되는 것이 아니고요. 네. 또 우리가 조금 사회 질서 좀 더 잘 지킨다고 해서 공정한 사회가 빨리 오는 것은 아닙니다. 특히 우리는 지난 60여 년 동안의 사회 발전 과정 한번 비춰보면은 서구 사회와 비교해 볼 때 그리 유리한 조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. 네.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겠죠. 그러나 우리가 공정이나 공전, 정의, 통합, 상생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네. 더 공정한 사회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이 공정의 논의를 좀 이렇게 확산할 필요가 있겠다.
제가 몸담고 있는 학계에서는 공정의 담론을 학문적으로 좀 확산시키고 예. 정부는 지금 과제로 설정했던 것들을 아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국민들한테 그만큼 변화됐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좀 알려주고 네. 또 어떤 부분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애로사항에 대해서 좀 토로도 하고 또 시민들은 의식 수준에서 공정의식 같은 우리가 그동안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였던 불공정한 의식들, 가치관들 부분도 적극적으로 좀 바꾸려고 좀 애를 쓰고 또 이런 부분들도 오늘 같은 이런 TV에서 좀 많이 좀 얘기를 해주고 이러면은 당장 단기간에 실현하기는 어려운 공정사회 과제이긴 하지만 저는 그리 멀리 있는 과제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. 역시 이것도 우리가 마음먹기에 달려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좀 자기가 갖고 있는 부분에서 학계든 시민이든 정부든 공기업이든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공정사회를 좀 더 많이 얘기하면은 좀 더 공정한 사회가 빨리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기대를 항상 갖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말씀을 쭉 들으면서 우리가 그동안 뭐 개인의 어떤 성공 또는 개인의 행복 이런 가치를 많이 내세우고 또 노력을 해왔지만은 어느 경우라도 사회적 가치가 늘 그 앞에서 균형을 잡아주거나 또는 기초를 이루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. 맞습니다. 예. 네.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수고 많으셨습니다. 네, 오늘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박혜성 교수와 함께 공정, 또 공정한 사회에 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. 조지 허버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. 선한 삶을 사는 사람은 지식이 많은 사람보다 위대한 삶을 살았다는 얘기를 했는데요. 오늘 대담을 진행하면서 공정한 사회는 풍요로운 사회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회일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